네, 안녕하세요. 비바에바 윤청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껏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바로 영어의 위치, 그죠? 자, 영어의 위치에 따라 자, 이제 그 품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에서는 정말로 이 위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제대로 알고 품사를 파악을 하고 문장에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어 공부에서는 바로 이 위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따른 품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치와 품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시작이 되면서 끝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대로 된 문법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부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배우게 되는 많은 문법 공부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면서 사실은 이 자리와 품사의 관계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영어 공부의 거의 한 8, 90%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요소라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요소가 뭐냐? 자, 주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의 위치 또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위치 혹은 자리를 얘기할 때는 주요소라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요소 또는 문장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리는 주요소 혹은 문장 성분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알아두고요. 이러한 그 주요소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는 바로 주어, 그리고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고 하는 네 가지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네 가지입니다. 자, 이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자, 어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어때요? 그죠? 바로 이 주요소는 어자로 끝나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뭐 영어 문장에서 자리를 말할 때는 어가 붙는 말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 자주 쓰이니까 약어로 아는 것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식인데 주어는 바로 S 그리고 서술어는 원래는 P라고 해야 되는데요. V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는 O 그리고 보어는 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각각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주어는 바로 subject. 예, 첫 글자 S를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erb, 예, 동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object죠.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 complement, 보충 설명을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보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영어에서의 자리를 얘기하는 주요소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여기서 선생님이 서술어 자리에 원래는 P로 해야 되는데 V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자리를 얘기할 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같이 어가 붙는 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의 문법책이나 선생님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주어 서술어가 아니라 동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자가 붙는 말은 곧 배우게 될 품사의 이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그죠? 자리를 얘기할 때는 어자가 붙는 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자가 붙는 품사라는 이런 표현을 빌어서 쓰는 것은 잘못이지만
결국 여기에서 서술어 자리를 보통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바로 이 서술어라고 하는 자리에는 동사라는 품사만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는 항상 동사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주어 동사라고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법책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이다 라고 하는 이 형태를 얘기할 때 원래는 주어 수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보통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알았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말, 즉 품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사라고 하는 것 총 8가지. 8가지의 품사가 있어요. 각각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수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살짝 보니까 이 품사라고 하는 자 이것에는 사자가 다 붙어 있네요. 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사자가 붙어 있는 말이다. 알았죠? 자, 사자로 끝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품사는 앞에서 정리 한번 했었습니다. 품사가 뭐냐 하면 간단히 단어의 쓰임, 즉 기능 혹은 역할을 품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품사란 단어를 그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거기에는 사자로 끝나는 이러한 말들이 되게 품사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 사자로 끝나는 말은 영어 문법의 설명에서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던데요. 부정사, 뭐 이렇게 사자 붙는 말 아닌가요? 그 다음 뭐 관계사, 이거 사자 붙는 말인데요. 네, 사자 붙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품사의 이름은 아니에요. 품사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는 말을 그 쓰임새를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의 용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명칭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붙었다고 전부 품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말이죠. 이 부정사라는 거 지난번에 구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to와 동사 원형이 만나서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품사의 기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결국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문장에서 기능하는 품사의 역할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절대 품사는 아니다라는 거, 어떤 형태 혹은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 정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붙었다고 모두 품사의 이름은 아니다. 알았죠? 품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8가지가 품사의 이름일 뿐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이 8가지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공부하게 될 때에 신경을 써야 할 품사는 말이죠. 기본 품사 4개, 아까 주요소도 4개였습니다. 바로 중심이 되는 기본 품사는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하면서 쓰이는 확장 품사 2가지를 추가로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총 6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머지 이 2가지의 분사는 딱 보는 순간 알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품사부터 가지요. 자, 기본 품사 단위입니다. 기본 품사 단위는 뭐가 있느냐? 자, 기본 품사 단위. 자, 기본 품사 단위는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입니다. 앞에서 영어가 자리가 중요하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이 바로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였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품사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앞에서 봤다시피 똑같은 형태의 단어나 똑같은 형태의 구나 똑같은 형태의 절이 문장 안에서 자리에 따라서 때로는 명사로 때로는 형용사로, 때로는 부사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문장의 뼈대를 결정하는 이 동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의 품사를 가지고서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품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사에 대한 파악을 잘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영어 문법 공부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역시 자주 설명에서 쓰이다 보니까 약어로 아는 것이 좋겠어요. 자, 명사는 noun, 즉 an, noun입니다. 그래서 an. 그 다음에 형용사는 adjective, adjective, 즉 형용사 a, adjective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여러 번 설명했죠. adverb, 그죠? adverb. 자, ad, adverb, ad입니다. 그래서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verb, 그죠? we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 기본 품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바로 자, 문장에서 이 주요소의 자리에 그대로 쓸 수가 있는 말입니다. 기본 품사는 주요소의 자리에 그대로 쓰이는 품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리에 해당 품사가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확장 품사인데요. 말 그대로 확장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입니다. 이 확장 품사는 말이죠. 두 가지, 전치사라고 하는 놈과 접속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와 접속사 이 두 가지가 확장 품사의 기능인데요. 이 확장 품사는 반드시 다른 말과 함께 쓰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전치사는 우리가 역시 구와 절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쓰인다 라고 하면서 전치사는 명사와 더불어 수식 어구인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치사는 명사와 더불어 쓰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전치사 혼자 들렁 쓰이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혼자 쓰이고 있으면은 그때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본다고 우리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전치사라면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사를 걸어줌으로써 수식어구를 만들어주면서 문장에서 기본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곁다리의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부가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문장이 쭉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확장 품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도 혼자 그냥 and 하고 그냥 툭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 없죠. 뭐 when 하고 툭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 없습니다. 자, 접속사는 반드시 역시 다른 표현과 함께 오는데 접속사는 결국 되게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을 이끄는 그러한 말로 절과 함께 이 접속사가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접속사도 역시나 이 전체가 지난번에 절도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면서 when이 이끄는 절이 똑같은 형태를 지니지만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기능을 하는 각각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실 맛을 한번 봤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확장 품사는 다른 말과 함께 쓰여서 문장이 쭉쭉쭉쭉 길어지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데 그때 이 자리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주요소다. 그리고 이 주요소 어자로 끝나는 말로 각각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다. 원래는 서술어인데 흔히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만 쓰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쓰이게 되는 말, 바로 품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품사라는 것은 그 단어나 구절이 쓰이는 기능,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자로 끝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법에서 얘기하는 사자가 붙은 말들은 다른 말들도 있는데, 그게 다 품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품사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본 품사와 확장 품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품사는 그 자체로 주요소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말로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각각 NAADV, 그죠? 명사, noun, 형용사, adjective, 부사, adverb, 동사, verb에서 NAAD, 그죠? 그리고 V까지. 자, 다음 확장 품사는 전체와 접속사.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장 품사는 반드시 다른 말과 함께, 그죠? 다른 말과 함께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말이다. 그 다음 역시 전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도 다른 말과 함께 이 전체가 문장에서 하나의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 내용 잘 외워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각 품사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품사론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기초적인 정도에서 꼭 필요한 것 위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